자, 단 하나의 요구가 어떻게 전 세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놨는지. 불과 24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말이었죠. 이 말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단 하나의 요구가 어떻게 24시간 만에 전 세계를 이런 대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월스트리트 금융가부터 시작해서 저기 나토의 심장부까지 이 엄청난 도박이 불러온 파장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단부터 살펴볼까요? 모든 건 한 연설에서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부드럽고 뭐랄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공격적인 요구가 숨어 있었죠. 이 연설이 외교가에 던진 충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채찍과 당근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손으로는 괜찮다고 다독이는 것 같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요구 수위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전례 없는 요구를 왜 한 걸까요? 그 핵심 명분이 바로 골든돔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였죠. 자,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외교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 즉 세계 금융시장이었어요. 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쳤죠. 보세요. 단 이틀 만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관세 위협 한마디에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음 날 긴장을 좀 완화하는 듯한 말이 나오니까 바로 반등했죠. 정말 지정학적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금융이 얼마나 민감하게 춤을 추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단 위기가 좀 가라앉을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요일 장이 마감될 게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600포인트 가까이 회복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투자자들이 이거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거지? 속에는 아직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죠. 그 결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선물 가격이 결국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특정 기술 분야나 원자재 쪽으로는 오히려 엄청난 돈이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이 혼란은 기술 대기업들의 운명도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인텔처럼 AI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넷플릭스처럼 너무 큰 돈을 쓰려는 계획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죠.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걸고 어디서 돈을 빼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시장의 충격은 이쯤 하고 이제 그 파장이 지정학적인 무대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의 이런 압박은요, 역설적으로 유럽이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만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위협하니까 유럽연합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름하여 무역 바주카포. 만약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엄청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날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무려 8개의 나토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다 우리 관계가 위험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거죠. 평소에는 각자 목소리를 내던 나라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유럽이 시야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압박에만 휘둘릴 게 아니라 인도 같은 다른 민주주의 강대국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국방협정을 서두르게 된 겁니다. 당시 캐나다 총리의 이 말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중견국들은 미국의 강한 메뉴에 오르지 않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같은 나라들이 뭉치지 않으면 언젠가 강대국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메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제 투자자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새로운 현실,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기본 합의라는 이름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관세는 일단 미뤄졌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북극 안보를 위해 노력하자는 좋은 말만 했을 뿐 주권 문제 같은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말 그대로 미봉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정학적 부동산의 시대 말이죠. 이제 영토는 그냥 땅이 아니라 마치 주식이나 금처럼 사고팔고 확보해야 하는 하나의 전략적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리적 위치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과연 동맹이라는 것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매겨질까요? 이 짧았던 24시간의 대혼란은 바로 이 근동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며 세계 관력과 파트너십의 룰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